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갈 텐데 어제요 3대 특검법, 덧센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를 했다고 여야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전에 반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알게 좀 놔주세요. 알겠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제가 지시했던 겁니다. 하루만에 합의파괴 독재 없는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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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합의 파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합의를 해놔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 약속을 해놔놓고 파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대국민 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성친 부장. 먼저요. 어제 6시간에 걸쳐서 뭐 그야말로 마라톤 협상을 보는데 합의를 했어요.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파기했어요. 그 사이에 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지지층의 강한 반발이 있었죠. 예. 이건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도 상당히 강하게 반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특검 수정안을 제안하고 그것을 합의한 것 자체가 그러면 특검 자체가 그럼 내란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도 이거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층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수정안 중에 뭐 재판 생중계도 원래 전부 하기로 했다가 재판장 판단에 따르기로 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특검 기간인데요. 이제 연장에 대해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거는 한 차례 연장은 없던 걸로 하자. 일단 인원은 최소화해서 늘리되 예. 해보고 나중에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걸로 계속 제안을 했거든요. 예. 그것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일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거 내란과 관련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나.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강하게 반발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반응하기 전에 민주당이 좀 먼저 반응을 해서 정청래 대표가 그런 입장을 표명한 걸로 보이는데 예.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금 억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혼자 독단적으로 이걸 합의한 게 아닐 거거든요. 예. 당연히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그리고 원내대표도 지도부입니다. 당연히 예.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통을 원활하게 했을 거고 의원들도 다수와 소통을 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당 전체의 의견을 대변해서 합의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병기 원내대표가 혼자 독단적으로 합의를 한 것처럼 지금 모양새가 갖춰졌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억울한 부분이 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억울한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당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럼 SNS인가요? 거기에 글을 적은 것이 그 협상 기간 중에 당 지도부와 충분히 계속 상의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니까 독단적인 원내 지도부의 결정이 아니라는 의미였어요.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당 지도부하고도 상의하지만 대통령실의 정무수석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특검법을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아마 그냥 필수 인력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사 인력만 정원하는 데 합의한 부분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판단 그래 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특검법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국민의힘 정부조직법 처리에 조금 합의해주면 그 부분을 서로 빠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예. 아마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실도 오케이 한 것 같은데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강성 지지층들이 결국 이 특검법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아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도 처음 들은 것처럼 나도 당황했다.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런 식으로 협상할지 몰랐다는 식으로 싹 빠져버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인이 굉장히 웃음꼴이 되고 본인이 결국 바지 사장처럼 바지 사장 원내대표가 된 거랑 마찬가지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그 부분에 굉장히 불만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 이런 식으로 야당의 원내대표와 협상했는 부분들이 아마 이 오연총회도 아닌 정청래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엎어지게 되면 번복되게 되면 그럼 야당하고 아무리 협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나도 당황했다. 전혀 모른 척한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당신이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를 사과하라고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부도의 소치라는 식으로 또 공개 사과를 또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자를 안 붙인 것 같아요. 실제로 얘기할 때 사과할 때. 기자분들한테요? 예. 예. 그 정도로 격앙되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과하라고 했어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하신 거 관련해서도 전에 사과하셨나요? 마이크에 대표님 말씀하신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그 의원들 전체한테 뭐 사과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사과 얘기하시면 좀 어떤 마음에서 말씀 좀 하셨던 거예요? 말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갑시다.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대통령 합의 전에 합의할 거라고 보고 전혀 못 받으셨어요? 전혀 지도부와 상의 없이 원내단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어제 수정안은? 직접 보셨습니다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라고 얘기하죠. 당대표하고 상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정청래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정청래 대표 사과를 했어요. 오전에 국회 민주당 상황이 저희는 영상과 이런 텍스트만 보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진짜 격앙됐었던 상황입니까?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기자분들한테 경로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했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특검법과 관련돼서 지금 사실 민주당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법도 그렇고 다양한 법들이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뭔가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원내대표가 당대표한테 내가 경로했다고 전화라고 말을 할 정도면 상당히 격앙되고 상당히 억울하고 상당히 화가 나셨다는 건데 아까 지금 우리가 영상을 봤던 것처럼 그걸 혼자 하나요? 거기에 그냥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대표는 사실 그 원내에서 그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여야의 당대표끼리 만나서 협의를 안 합니다. 교섭단체의 그 당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연다든지 정책을 통과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회의를 언제 열고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다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럼 원내대표는 어떻게 그 협의 테이블로 가느냐? 당연히 당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디까지 받아주고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한 뒤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영상 처음에 봤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그 특검법에 대한 그 3대 특검법에 대한 제안을 전부 수용한다. 이 워딩이 예. 혼자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당 지도부랑 얘기했을 거고 당대표에게도 보고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갑자기 처음 들었다, 당황했다 이런 식으로 김경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앞으로 원내대표 간 협상을 할 때 그 국민의힘 측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당대표 허락은 받고 왔나요? 당 지도부와는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죠. 당대표 그렇죠. 예. 당대표와는 소통을 하고 왔나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위신이 매우 떨어뜨리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그에 대해서 굳이 변명하지 않고 부당의 예. 소치다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락은 됐습니다만 글쎄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다 바로 이렇게 개선될 건가? 저는 추후적으로 조금 뭐 추가적인 두 분의 만나는 모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거를 메꿔가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민주당이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잡음 없이 앞으로도 잘 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추후에 저는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앙금이 남아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저는 의문점이 드는 게 그러면 그 특검법 연장에 대해서는 거의 민주당에서 연장하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게 아마 민주당 지지층 포함해서 지지층이 아마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당내 여론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는 정무적으로 판단은 맞다고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제 얘기하는 거 보면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야당과 협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하고 원활하게 이런 부분들을 합의 처리하는 협치하는 부분들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정부조직법 처리가 굉장히 시급한데 아무래도 정부조직법 중에서는 이번에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치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만들어지는데 그중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금감위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기재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처리하지 않게 되면 패스트트랙으로 넘겨가지고 내년이나 돼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정부의 산뜻한 출발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먼저 처리가 돼야 되니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대신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나마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그 아마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하고 특검법은 빠트하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은 협상을 잘못했다는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분명히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부수석하고도 이 부분을 긴밀하게 상의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는 일단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지금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특검 법안에 보면 어쨌든 수사 인력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럼 수사 인력이 새롭게 증원이 돼가 투입이 되면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150일로 되어 있는 현재 특검 법안이 가서 그때 가서 또 특검법의 기한을 연장시키는 예. 그런 법안을 만들면 그때가 또 만약 국민에서 반대하게 되면 강행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강행 처리를 하나 아니면은 야당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부조직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 다시 강행 처리하나 네. 똑같다면 지금은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이 부분이 정부적으로 판단이 맞았다고 하는 것이 예. 김배원 원내대표의 생각이고 정책내 대표의 생각이고 대통령실의 생각이었을 텐데 이 3자의 어떤 합의 내용들이 예. 결국은 왜 틀어졌냐 하니까 결국은 강성 지지층에서 결국은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완전한 내란 종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예. 그런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정책내 대표도 나도 당황했다, 대통령실도 손 빼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가 모든 걸 덮어서 독박 쓰게 되는 예. 이런 상황까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강성지층의 반대인데 지금 결과를 생각해 보면 특검법 이제 덧센 특검법 통과되게 됐어요. 결과로 글쎄요, 이 결과적으로 특검법이 통과되는 상황이 되는 과정이 뭐 하루 만에 바뀌긴 했지만 그거를 누군가 원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글쎄요, 전 그리고 일단 대통령이 예. 김병기 원내대표랑 선긋기를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 때 그렇게 워딩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거래한 게 아니다. 일부는 지금 나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법 그 통과를 시키는 것과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거래한 것 아니냐. 예. 근데 이건 결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명확히 하신 게 뭐냐면 저는 이거는 정부조직법 개편은 그 개편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건 미래와 관련된 거잖아요. 앞으로 4년 9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 밑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건 그거대로 중요한 것이고 다만 이 특검법 이것 자체가 뭔가 연장하는 것들을 연장하지 않고 뭐 국민의힘의 그 안을 수용해 준다고 해서 내란과 관련된 그것들을 뭐 용서해 준다거나 이거를 타협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 지금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관련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했던 것과 결이 같은데요. 검찰 개혁과 같은 그 세부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세우면 논의가 안 된다고 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검법에 관련해서 다른 의견, 그러니까 연장하지 않더라도 다른 쪽으로 한번 수용하면 되지 않을까? 마치 그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 버리면 예. 이건 논의를 할 수 없어요. 논쟁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신 거 아니라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고자 했던 것도 역시 내란을 동조해 주거나 그들을 용서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조금 당적이 조금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죠. 이거는 좀 정부가 주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또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김 교수님 며칠 전에 중앙일보 보도 기억나시죠? 우상호 수석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딪혔다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그날도 보면 우상호 정부 수석하고 정책 대표가 언성이 높아졌는데 결국은 우상호 수석이 내 뜻이 아니다. 예. 그걸 모르겠느냐 하는 그런 말로 기결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수사나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부분의 대원칙인 공감, 그다음에 수사를 맡게 되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보내는 것도 오케이. 근데 그 단지 이제 행안부의 수사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니냐.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들어가게 되면 모든 수사 권력이 행안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제하는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결국은 그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소청인 우리 공소청에 넘겼을 때 그 공소청에서 기소를 담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보안 수사권이나 또는 보안 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아마 어떻게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예. 결국 검찰청 폐지는 확정이 되겠지만 앞으로 한 1년 정도의 시행 시기를 둔 것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부실 수사의 위험이라든가 또는 범죄 뭐 어떤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 할 게 아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정치적 중립 사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주도해야 되고 당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걸로 해서 예. 확실하게 이번에 교통정리를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대통령의 뜻을 대리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그냥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계속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것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당정 관계에 있어서 당과 어떤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본인이 무리하게 아마 본인이 목소리를 올린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좀 벌어지지 않고 당정 안에 막 계속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 조율하는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형식 부의장께 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충돌했어요. 대통령실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행보를 두고 지금 이상하게 좀 불씨가 남아 있다고 보세요. 조금 뭐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갈등의 불씨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당 대표로서 할 역할과 대통령이 할 역할이 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윤석열 정부처럼 수직적 당정 관계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 대표는 아무래도 당원들의 이야기,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수렴해서 전달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진보 진영의 지지층들은 과거에 검찰 개혁이 늘 난항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거에 주저하게 되면은 결국 실패로 가지 않겠느냐는 그 우려를 늘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되신 지 100일 동안 아주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지층에 의해서 당선이 되셨지만 이제 전 국민의 대표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디테일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와중에도 저는 대통령이 일단 TF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둬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만큼 정청래 대표는 그 의견을 계속 전달하되 그래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는 서포트를 하는 것이 맞다. 물론 강성 지지층이 계속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라고 하면은 때로는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분들의 좀 우려를 안심시켜주기 위한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과 정부는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라는 역할을 저는 정청래 대표가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